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 시간을 지배하는 우리 고3 제자들 응원합니다. 첫 문제는 개념원리 수1 페이지 28쪽에 22번 문제입니다. 세개 양수 ABC.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다 분리해줘야 풀어야 되거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역, 니은, 디귿 조건에서 이 조건식 이 세 개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출제자는 왜 이렇게 주어져 있을까? 물론 A를 계산할 수 있어요. B도 그냥 무리수일 뿐이고 C도 무리수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 기억에서 알 수 있는 건 A라는 것은 5의 6분의 1제곱이잖아요. B라는 것은 7의 5분의 1의 무리수입니다. 좀 더 읽으면 5제곱에서 7이 되는 양수 B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홀수 제곱근은 양수, 음수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죠. C는요. 이렇게 적지만 읽을 한다면 내 제자들은 이 녀석은 제곱에서 11이 되는 양의 제곱근을 C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 배운 거 맞지? 네.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까먹었는데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 세 개의 조건식을 이 준식에 바로 대입할 거예요. 자, 준식이 간다. 이 조건식을 준식에 대입하면 돼. 흔히 가정이면 결론이다. 명제로 설명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 안 씁니다. A 자리에 이건데 지수법칙이잖아. 그래서 보자마자 5의 6분의 n제곱. B 자리에 7의 5분의 1제곱인데 지수법칙 5분의 n제곱. 11의 2분의 n제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면 밑은 이미 자연수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거기 나오는 지수가 요 지수값이 전부 다 뭐가 되면 돼요? 자연수면 되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 중1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이에요. 우리 동생들이 선생님한테 지금 최근에 배웠던 거거든. 그래서 내 기억을 해요. 이 녀석이 모두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은 6, 5, 2의 최대 공약수여야 될까요? 최소 공배수여야 될까요? 그렇지. 최소 공배수여야 돼요. 6, 5, 2의 최대 공약수는 1이에요. 왜? 이 세 수는 서로 소관계라 불러요. 최대 공약수는 1이거든. 1 굳이 안 적을 거예요. 1을 적으면 2, 3은 6, 5 그대로 주고 1 그대로 내려주잖아요. 흔히 산타크로스 양말이라 부르거든. 여기 영어로 L로 썼는데 L은 어떻게? 얼마가 돼요? 30이 되네. 그래서 될 수 있는 자연수 중에는 30의 배수면 다 돼요. 근데 제일 작은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미니멈 n값은 30이라고 쓰시면 어떨까요? 개념원리 수1 페이지 28쪽 26번 문제입니다. fx는 희한한 함수가 주어져 있네. 그래? fx를 이해를 하기 전에 fp를 그리고 fq를 이해를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억이랑 니은은 용어가 똑같단다. 무슨 말이냐? fp는 x절에 p를 대입하는 거지. 그 내가 아는 만큼 적으세요. a의 p제곱 더하기 a의 p제곱 분의 1 분의 a의 p제곱 마이너스 a의 p제곱 분의 1은 2분의 1. 딱 20초만 뒤에서 봐봐. 딱 20초만 뒤에서 본다면 결국 a의 p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 보세요. a의 p제곱을 크게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순간 오케이, a의 p제곱을 편의상 별로 쓰면 어떨까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거예요. 흔히 이렇게 곱해버리면 잘 봐. 2별 마이너스 별분의 2는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별 더하기 별분의 1. 별을 넘기면서 2별 빼기 별이니까 별이 남을 것이고 이를 넘겨버리면 별분의 3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 별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A는 상수라고 했고 양인 0보다 큰 상수니까 별은 음수가 될 수 없거든.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양변에 별을 곱할 수 있단다. 이런 소소한 조건도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별 제곱이 3인 거죠. 그래? 그런데 제곱근이자 제곱에서 3이 되는 그래서 A의 P제곱은 바로 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하나의 고유명사화 시켜두셔야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니은도 한번 보세요. 이 니은도 똑같아요. 두 번, 세 번 안 쓴다.
이번에는 x자리에 q를 대입하거든. a의 q제곱 더하기 a의 q제곱분의 1 분의 a의 q제곱 마이너스 a의 q제곱 분의 1 이 3분의 1이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a의 q제곱을 my star 하트로 둔다면 역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거야. 대각선끼리 곱해주죠. 그래서 계산하면 3하트 빼기 하트분의 3은 요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반응형으로 하트 더하기 하트분의 1 휙 넘기면 이 하트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하트분의 4 그죠? 하트 제곱은 2가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트값 바꿔 얘기하면 a의 q제곱은 루트 2라고 쓰면 끝. 이게 조건식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 조건식 두 개의 조건 가지고 준식을 계산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준식은 바로 갑니다. x자리에 p 플러스 q인데 지수법칙을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다 바로 건다.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따라오죠? 더하기 바로 써도 괜찮나? a의 p제곱 a의 q제곱 분의 1 분의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마이너스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분의 1 산수는 조금 생략할 겁니다. 어때요? 나머지 a p제곱은 스타1에서 대입하시면 되고 a q제곱은 스타2에서 루트 2를 대입해서 풀면 남은 산수잖아요. 무리수를 포함한 산수죠. 보여드릴까요? 산수는 조금 생략할 겁니다. 맞죠? 이 a의 p제곱 자리에 스타1을 대입하시면 되고 a의 q제곱 자리에 스타2 값을 대입하시면 된다. 조금 복잡한 무리수일 계산 뿐이에요. 번분수 계산 맞죠? 이건 산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아니죠. 수1 42쪽에 34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값의 합을 물었어요. 지수로그 정의 빠르게 갑니다. a의 네모제곱 이퀄 캡틴 n에서 및 1이 아닌 0보다 큰 양수 조건. 지수는 양수죠. 그렇지. 모든 실수, 진수는 양수죠. 이 조건이 정의가 된다면 네모는 밑을 a로 하는 n의 로그가 된다고 했어요. 조금 더 한 발만 더 스텝 나간다면 지표 더하기 가수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표현으로 지표 더하기 로그 a라는 표현을 썼고요. 알파는 0 이상 1 미만, a는 1 이상 10 미만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단 n은 정수 부분, 지표, 얘는 정수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다, 이게 정의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맞아요. 밑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밑조건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a-1은 1이 아니면서 동시에 밑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 말은 a가 2가 아니면서 동시에 1보다 커야 된다는 초록색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수는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진수를 웬만하면 n을 잡는다고 해도 얘를 제일 좋은 해법이 맞아요. 함수예요. 이거 함수를 안 풀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2차일까 2차가 아닐까? 2차가 맞죠. 이 스타1을 바로 써먹어. 바로 써먹어. 뭐 요 원래는 음수 양수 다 아니 그냥 함수 그리면 끝납니다. A는 맞죠? A는 1보다 크잖아. 그런데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고 싶어. 요거 2려면 2차 함수를 딱 그려보세요. 봐. 눈에 딱 보입니까? 그래 이렇게 된다고. N축이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처럼 함수로 해석을 해야 안 헷갈립니다. 수학이 함수거든. 책이랑 풀이가 좀 다를 겁니다. 알겠지? 시작도 함수, 마지막도 함수, 무조건 함수.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럼 이 녀석이 이러면 판별식 D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 D를 풉니다. 세 번째. B의 제곱, 그러니까 B라는 건 X의 개수 제곱이거든.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것도 함수로 풀면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8A라고 쓰면 되지. A를 묶어내서 A 마이너스 8 그림을 그려. 가로축 A축, 세로축 D축. 이렇게 0, 8을 지나네. 여기가 D축이 잡혀있지?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A축 기준에서 위에요? 아래예요? 그렇지. 어때요? 속도를 좀 기하를 올려도 충분히 알아듣네요. 이게 기본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내지거든. 모르니? 안 그래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스타1, 스타2. 셈초 적용된다.
요거 임으로 암산되면 암산하시고 암산 안 되면 맞아요. 손을 믿고 그냥 그리세요. 스타1 범위는 어떻게 적어? 1보다 크면서 2가 아니래. 스타2 조건은 어떻게 적어요? 0보다 크면서 8보다 작대.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를 다 적어볼게요. 게다가 합까지 바로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정수 A는 3 더하기 4, 5, 6, 7까지 10, 10, 20 답은 25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래서 풀이를 적는 연습을 하셔야 내가 틀린 거를 맞는 거를 검산할 수 있거든. 항상 검산하세요. 맞췄다고 겸손하게 맞춰도 겸손하게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더 빨리. 개념원리 수1 연습 문제 42페이지 3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풀리잖아. 이 출제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x분의 1을 사실을 지수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요. 풀리거든. 지수로 풀어줄까 로그로 풀어줄까? 둘 다 풀어줄까? 지수로 풀어줄까? 풀 수 있어요. 왜? 아니 3.45라는 것은 100의 그러니까 10의 x분의 2제곱이잖아요. 그냥 100이라 쓸게요. 밑을 100의 x분의 1제곱으로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0.00345는 100의 y분의 1제곱이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타 1, 2식으로 이걸 뽑아내려면 더해야 될까 뺄까 해야 될? 그렇지, 나눠야 돼요. 스타 1에다가 스타 2를 나눠버릴 거예요. 좌변은 좌변끼리 나눌 건데 이 녀석은 3.45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제곱이죠. 이 정도 알았죠? 그래서 3.45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눌 거거든. 근데 지수부터 바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변은 우변끼리 나눌 건데 밑을 100으로 하는 x분의 1제곱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네. 지수부식이 반드시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거 두세 번 쓰면 말 그대로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쓱 좌변 한번 보세요. 좌변은 10의 몇 제곱? 그렇지. 10의 세제곱이 이랑 같아야 되잖아. 이건 지수법칙이죠. 10의 2제곱에 다시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녀석이 3. 어때요? 이건 지수로 풀든 로그로 풀든 둘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로그로 풀어봐 드릴까요? 로그는 지금 당신이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괜찮아. 로그로 풀어드릴까요? 로그 풀이는 맞췄으니까 조금 생략할 겁니다. 어느 게 좋다라는 게 아니야. 지수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로그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의 이 무기인 거예요. 개념원리 아니죠.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100페이지 640번 문제입니다. 맞죠? 101페이지네요. 일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이런 말도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모가 0이 되지 않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이 말이 빨간색 이 스타 1 이 말이 없어도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지우셔도 괜찮아요. 왜? 탄생을 이렇게 주어지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 말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 이 녀석을 봤더니 통분하셔도 괜찮고 뭘 곱해도 괜찮아요. 뭔 소리냐? 분모를 봤더니 분모들은 결국 최소공배수를 안 봤다. 분모의 최소공배수 L 값은 맞아요. x-1의 10제곱이거든. 그래서 통분하셔도 괜찮고 최소공배수를 곱해도 관계없어요. 이건 그냥 곱해버릴게. 양변에 최소공배수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x9제곱 플러스 1이 남고요. 우변은 a1 곱하기 이게 상수를 나타내거든. 아하, x-1의 9제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에는 a2 곱하기 x-1에 여기다가 x-1의 10제곱을 곱해버리면 8제곱이 되겠네. 네. 어때요? 이해되죠? 쭉 정리해서 마지막은 a10 여기 상수를 나타내는데 곱해버리니까 상수 그냥 a10만 남는다고요. 네. a1, a2를 각각 구하라면 이건 너무나 오래 걸려. 구할 수는 있지만 출제자가 신기하게도 일일이 구하지 말고 이 합을 계산할 수 있겠니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셔야 돼요. 각각을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구할 수는 있지만 많이 걸려. 하지만 합은 더 빨리 구할 수 있어. 4, 그렇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죠. 이러면 틀리는 거야. 나는 2를 대입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2의 9제곱 플러스 2일 이게 우변이잖아요. 좌변은 2 빼기 1 1의 9제곱이니까 1이잖아. a1 남네.
역시 2 빼기 1의 8제곱이니까 1인데 앞에 a 2번 남네.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상수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답은 2의 9제곱 플러스 1. 2의 9제곱은 알아두세요. 510입니다. 플러스 1이니까 답은 513이라고 체크하시면 된다. 개념원리 수1 필수 예제 3번입니다. 페이지 62쪽.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맞아요. 고정이에요. 그려보셔야 됩니다. 만약 까먹었다면 빠르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3개의 점을 찍어서 대충이라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칭축이래. 점근선은 y = 0의 x축. 0,1을 반드시 지나고요. 정역이 증가할 때 대응된 이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란 말을 쓰셔야 됩니다. 정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걸 1만큼 평행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평행이동한 그래프로부터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y자리에 y-1을 대입하고 x자리에 x-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디축 대칭? x축 대칭한다는 것은 맞아요. 이 대칭이동의 정의는 x축 대칭이면 y자리에 뭘 대입하죠? 그렇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이 보라색 수학적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y자리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돼. 이걸 정리한 거를 식으로만 하셔도 괜찮은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대충만 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반드시 지난 0,1. 자, 우선 이거 이 점근선 방식부터 계산할 겁니다. 점근선은 y = 0이었는데 y축으로 1만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점근선은 y =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초록색 그래프 0,1이 어디로 가요? 2,2로 가지 않나요? 네. 그렇지. 이 점은 반드시 이뤄갑니다. x축으로 이만큼, y축 1만큼 이동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점근선도 y = -1이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림은 이 초록색 그래프를 데칼코마니아 하면 이렇게 지나죠. 그래서 2,2를 지났다면 반드시 지나는 점은 2,-1이라고 인지하시면 어떨까요? 개형을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식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 이외의 것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답을 구해볼게요. 자, 이걸 정리하면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죠. 그래서 y는 -2의 -2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암산되죠? -1. 그래서 a를 계산한다면 a는 -4분의 1, b를 계산한다면 b는 -1로 쓰시면 어떨까요? 개념원리 수1 필수예제 4번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사실은 고정인 거죠. 그럴 수 있어. 0,1을 지나. 근데 이 점을 캡틴 A라 부른다면 A점의 의미는 A, M인데 다른 말로 A, 3의 A제곱이죠. 그래서 M 값은 3의 A제곱이라 쓰시면 돼요. 이 점을 캡틴 B라 쓴다면 B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몰 b, n 다른 말로 b, 3의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값은 3의 b제곱이야. 그런데 조건식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a와 b의 합이 4라고 했어요. 그래? 다시 쓰면 a는 요점이 있거든. b도 요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괜찮아요. 뭐 그냥 스타 1과 스타 2를 지수로 한번 풀어볼게. 얘를 어떻게 해야 기억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스타 1 곱하기 스타 2를 해버리면 어때요? 자, 곱할 겁니다. 좌변은 m 곱 n이 될 것이고 우변은 3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론 여기는 지수 법칙을 지금 바로 써먹은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래? 4라고 했네. 여기다가 오케이 기억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지수에 4가 들어간다고요. 그렇네. 답은 81이라고 쓰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1 95페이지 필수 5번의 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95페이지가 아니다, 그죠? 뭐예요, 이거? 몇 페이지죠? 63. 63페이지. 얘는 그래프 위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그래프예요, 이거? y = 10분의 1, 밑을 10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를 올리면 어때요? 네.
요 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함수는 그래프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를 대충 그릴 겁니다. 조금 이상해도 밑이 10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요. 알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보면 정역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점근선은 y 꼴 0이라는 x축. 자, 보세요. 이 점을 점좌표로 그냥 a, 이걸 b, 얘를 c라 잡을게요. a가 어디 있어? b가 어디 있어? c가 어디 있어? 라고 묻거든. 아, c는요. 정역값이 -4일 때 쭉 올라갔을 때 대응된 함수값 얘가 c인 거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값이 -4를 한번 찾아보셔서 그 값에 대응된 점을 찍으시면 돼요. 아, 요점 있어. 강경은 좀 안 맞습니다. 오케이. 점 C는요. 아, 요점에 맞고 얘기하면 정역이 -4일 때 대응된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점 B는 어디 있어? 라고 묻거든. X값이 얼마일 때? 그렇지. -2분의 1일 때. 아, 간격은 좀 안 맞습니다. 대충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점 B가 여기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떨 때 정역이 -2분의 1일 때. 마지막 캡틴 A는요. 어디 있어? 라고 묻거든. 아하, 정역값이 -0.1 요점입니다. -0.1일 때 대응된 이 점이 캡틴 A야. 그래? 그래서 각각의 점들의 y좌표를 비교했을 때 대소를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다르게 설명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이건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린다고 지수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야 아마. 잘 보세요. 0.1에 이건 0.1이라는 건 10분의 1인데 그거의 음수니까 10의 0.1제곱을 쓰면 돼요. 이 녀석은 다시 바꾸면 10의 10분의 1제곱이거든. 이 녀석은 10루트 10으로 써도 괜찮아요. 제곱근으로 판단해도 괜찮다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쓴다면 10의 오케이 2분의 1제곱 같고요. 아셨죠? 이건 2루트 10으로 설명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 훨씬 쉬워요. 그래서 가장 높이에 있는 점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B의 높이에 그 다음 B의 y좌표가 더 크잖아. A의 y좌표가 더 작으니까. 물론 이걸 빨리만 푼다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뭐죠? 밑 10분의 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큰 게 더 작아? 라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어때? 이 파란색 이 그래프는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의 쉐이프거든. 그래서 정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은 점점 0으로 다가가거든.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함수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제일 첫 단추가 제일 좋은 풀이에요. 개념원리 수 1, 페이지 63쪽 필수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역함수 개념이 모르면 좀 어렵게 구해집니다.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고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도 괜찮아. 이번에는 정의를 한번 써볼 거예요. GA가 2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는 바로 G 인버스 2. 그 말은 바로 F2죠. F2라는 건 X자리 2를 대입하면 되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1제곱 플러스 3이네. 그래서 2분의 7이 되겠네. 이렇게 A를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 구해드릴까요? 두 번째 풀이는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원함수를 먼저 그리세요. 원함수가 암산되면 그리지 마세요. 알았죠? 근데 원함수가 암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세요. 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빨리만 푸하면 안 된다. 수학은 빨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히가 더 중요해요. 첫 단추는 천천히 푸는 게 중요하다. 읽어냅니다. 이 그래프는 y = 2분의 1의 x 그래프를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3만큼 올린 거거든. 점근선부터 표현할 겁니다. 점근선은 y = 3이네. 갑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함수 이렇게 된 거지. 0,1을 반드시 지나는데 이 점을 1만큼, 3만큼 올리니까 어떻게? 1만큼, 3만큼 올리잖아.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나요? 원래 0,1을 반드시 지났잖아. 1,4가 되는 거 알겠나요? 이것도 찍어내면 참 좋아요. 쓰이든 안 쓰이든.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릴 겁니다. 요렇게
나중에는 암산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세요. 손을 바지런히 움직이세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정역을 찍기 위해서. 정역은 x바, x가 모든 실순의 그 치역을 적어낸다면 치역은 y바, y 값이 3보다 크네. 그런 후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려면 x, y 위치 바꾸시면 돼요. 그 말은 x는 밑을 2분의 1반은 y-1제곱 넘기면 -3이잖아. 말은 넘겨도 괜찮지 이렇게? y에 대해 정리하세요. 지수로고 정의거든. y-1은 밑을 2분의 1로 하는 소괄호 형상해 주셔야 됩니다. x-3. 그래서 gx를 계산한다면 gx는 로그 밑을 2분의 1로 하는 x-3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녀석을 ga를 계산할 수 있겠네. 난 ga를 계산할 거니까 ga는 x자리에 뭘 대입한 거? a를 대입한 거. 플러스 1 값이 얼마 되는? 2가 되는. 넘기면 1이네. 다시 쓰면 밑을 2분의 1로 하는 a-1의 로그 값이 1이 되는. 지수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밑을 2분의 1로 하는 1제곱이 진수 a-3이면 되네. 그래서 a 값은 2분의 7. 어때? 똑같이 나옵니까? 어느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둘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답지는 이렇게 풀었는데 다른 풀이 없어요. 당당한 요구를 하세요. 겁먹지 마시고. 2번도 정의로 풀어도 되고 성질로 풀어도 됩니다. 지금 gx 다 구했잖아요. 여기도 2분의 7만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봤잖아. 그런데 빨간색 부분이 직접 구하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대입하는 건 안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x에 2분의 7만 대입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정의로 풀 거예요. 이 뭘 모르니까 마스터 별로 둘까?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뭔데? 라고 묻거든. 2분의 7은 G 인버스 별이 되는. G 인버스 별이라는 건 F 별이라는 거네. F 별이라는 건 X자리 별을 대입한 거네. 그래서 밑을 2분의 1로 하는 별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 2분의 7이 되는. 3을 넘기면 2분의 1. 그럼 지수에 있는 별 마이너스 1이 1이면 되네. 별을 2라고 쓰면 끝.